질문 첫 번째도 나왔잖아요. 전 질문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관계를 망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도 대구에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오는데 불편하진 않으셨어요? 그럼 제가 네, 아침에 일찍 왔어요. 그러면 어떡해. 이렇게 하는 대화들이 있어요. 미팅 시작하기 전에 그러죠. 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끝나요. 근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좋아요. 근데 이러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했을 때 뭔가 분위기를 깨는 이런 말이잖아요. 그때 우리가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 되게 단편적인 사실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 같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만약에 불편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할까? 모르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답변을 받았을 때 할 말이 없는 질문은 애초부터 안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점심시간 이후에 한 2시쯤 잡혀요. 그러면 대부분이 또 시작하는 멘트가 식사하고 오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아니, 못 먹었어요. 바빠서. 그랬더니 어떡해요. 끝나고 드셔야겠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쓸데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뭔지 아시겠죠? 근데 진짜 센스 있고 일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요. 왠지 강사님 식사 못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빵 사놨어요. 빵 드시면서 하세요.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닐 거라면 밥 먹었는지 묻지 않아도 돼요. 그렇네. 아무것도 안 줄 거면서 왜 물어요? 진짜 약 올리냐? 난 먹고 왔다. 맞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때 어떤 의도가 없다면 그냥 빈말은 하지 않기.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또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대화를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좋아하는 게 뭔지 서로 찾기 시작을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방송을 봤는데요. 모태솔로 5명의 남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1명의 여성이 있고 이 사람들은 왜 모태솔로인가? 왜 태어나서 지금껏 단 한 번도 이성과 교제를 안 했나를 살펴보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각각이 한 여성과 동일한 인물과 10분씩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보니까 진짜 특이하게도요. 5명이 다 처음 보는 사람들인데요. 똑같은 방식의 대화를 나눠요. 너무 궁금하다. 약간 예상되는데요. 궁금하다.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식사하고 오셨어요? 네, 샌드위치 먹었어요. 원래 샌드위치 좋아하세요? 그냥 방송 때문에 먹었어요. 네, 취미는 뭐예요? 저는 영화 봐요. 영화는 제가 잘 안 보는데. 그럼 저는 김치찌개를 먹고 왔어요. 뭐 이런 식으로 갑자기 대화 주제가 확 바뀌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만 물어보면요, 좋지 않은 점이 뭐냐면 나와의 공통점을 찾는 게 결국엔 문제가 생겨요. 주변에 헤어진 커플들 있거나 이혼한 사람들 항상 이런 얘기를 하죠. 성격 차이로 헤어졌다. 차이가 있는 걸 발견하고 헤어졌다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만나잖아요. 우리는 달라요, 처음부터. 다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저는 등산을 되게 좋아해요. 저랑 같이 등산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다 달라요. 사람들은 우리가 같이 등산한 사진을 보면 이 사람들은 산 좋아하는구나 라는 이유만 알고 그냥 끝내요. 근데 실제로는 다 다르거든요. 저는 아버지가 산을 되게 좋아해서요. 7살 때부터 등산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면 그냥 집처럼 편하네요. 반면에 제 친구는 경쟁이 되게 심해요. 무조건 1등 하려고 해요. 그래서 산에 가도 정상을 진짜 빠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와 제가 산에 가면 되게 다른 점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산에 가는 이유, 내가 산을 좋아하는 이유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알려고 하지 않은 채 어떤 특정한 주제만을 가지고 먹는 거 좋아해요? 저도요. 막창 좋아해요? 저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게 단편적인 것만 알고 끝내거든요. 이런 것들이 저는 관계를 해치는 질문이다. 더 알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관계가 좋아지는지, 내 편이 생기는 질문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오직 내 앞에 있는 단 한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대화가 제일 좋아요. 이 사람하고만 나눌 수 있는 대화. 제 수강생이 겪었던 일화인데요. 고민이 그거였어요. 자기는 옆에 있는 선배와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주말 지나면 월요일 아침에 만나서 대화를 나누잖아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물어보죠. 주말 뭐 하셨어요? 근데 이 선배가 자기가 그린 그림을 보여줬대요.
나 그림 그렸는데 볼래? 네. 근데 그 그림이 한 여자가 바닷가를 보고 있는 뒷모습을 그린 거예요. 보고 그린 그런 말을 했어요. 외로워 보여요. 선배는? 나 외로운 거 그린 거 아닌데? 그러면서 이제 일을 한 거죠. 어우, 대화가 그냥 어우, 삭막해. 아. 어우, 불편해. 근데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이럴 때가 가끔 있잖아요. 네. 뭔가 막히는 것 같고. 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질문하지 않아서예요. 바로 평가해버린 거예요. 내 눈에 외로워요. 근데 좋은 질문은요. 그 상대방한테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면 돼요.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상황에서 어떤 질문을 할까? 무슨 생각으로 그렸어요? 본인이 잘 그린다고 생각하세요? 이러면 안 되죠? 공격인데요. 이거. 아, 죄송합니다. 관계를 망치는 질문. 아, 알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질문이 나와요. 근데 대부분은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걸로만 평가하고 끝내버려요. 더 묻지 않는 거죠. 진짜 좋은 질문이 끊임없이 물어보면 돼요. 선배는 이 그림 그릴 때 뭐 생각했어요? 이 여성은 선배예요? 상상하고 그린 거예요? 여기는 어디예요? 그림 그릴 때는 어떤 기분이었어요? 주말에 원래 자주 그림 그리세요? 이런 식으로 할 말이 너무 많아요. 와, 근데 예를 들어 그거요. 상대방이 그만 물어. 내가 그 말라 이제. 그거 좀 물어내.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장님? 또 최악이에요. 좀 최악의 발언이다. 그만 물어봐. 관계를 망치는 반응. 질문을 할 때는요. 진심으로 물어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방송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써놓고 외우면 또 안 돼요. 그러면은 작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거는 내가 준비한 거니까 안 좋고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친해지고 싶은데 낯선 사람 있잖아요. 좀 네. 어색한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방법이 있다면 사실 위주의 질문을 하지 말고요. 감정을 물어봐 주시면 좋겠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라고 하면 영화 봤어요. 어떤 거요? 계속 이렇게 정보 위주로 대화를 하죠? 그럼 언젠가 끝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말은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면 좋아요. 감정을 물어봐 주는 거죠. 영화 뭐 봤어요? 이게 아니라 영화 어땠어요? 영화 볼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감정을 물어봐 주면은요. 의외의 반응이 나와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사람들이. 어땠어요? 좋다. 오케이. 왜요, 왜요? 천장비 못 깎겠는데. 천냥빈 못 갚겠어? 천냥비 갚는 거 어렵다. 아내분께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어땠어? 오늘 어땠어? 자기가 어색해한다. 야. 어색하죠. 네, 이거 꼭 해본 적이 보여주세요. 없으니까. 아니, 사실 우리 인욱 씨 와이프님께서 여기 직접 한번 출연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때 굉장히 사랑꾼 면모를, 의외의 면모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랬었어요. 네, 굉장히 그랬는데 꼭 방송하면 보여주시길 바랄게요. 오늘 어땠어? 어쨌든 중요한 건 여러분, 네. 내 편이 생기는 질문은 감정을 돌봐주는 거예요. 감정. 네. 오늘 뭐 했어? 이게 아니라 오늘 어땠어? 어땠어? 이렇게 해서 어땠어? 좋다. 계속 그 사람의 감정을 좀 이끌어내는 그 방법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 회사에서 어땠어로 바뀌는 순간 이미 다정하게 느껴져요. 맞아요. 그렇죠. 응. 이번에는 경청을 잘하는 방법인데요. 비폭력 대화라는 책이 있어요. 왜 경청이 공감 능력이다라고 하잖아요. 공감을 정의를 이 책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존재로 머물기. 사람들이 공감이라고 하면은 막 반응해 주려고 그래요. 그래요? 이러면서 막 자기 얘기도 덧붙여서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비폭력 대화에서 하는 공감의 형태는 그저 그 사람 옆에 있어 주라는 거였어요. 당신의 존재 자체로 경청하라 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대화할 때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올라와요. 나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경청을 또 방해하게 돼요. 이를테면 제가 최근에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는 고강도 운동인데요. 네. 이거를 하니까 사람들이 특이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물어봐요. 어디서 해요? 제가 또 거의 한 석 달째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서 해요? 저 집 근처에서 해요. 몇 분 동안 해요? 무슨 운동이에요? 하면서 계속 또 정보 얘기를 해요. 코치님은 어때요? 이러면서. 그게 자기가 관심이 있었는데 크로스핏이 어떤 건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흥수가 궁금한 게 아니라 크로스핏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정말 잘하려면
소재에 관심이 없어야 돼요.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 수강생 중에 어떤 분은 이렇게 수다를 잘 못 떠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드라마 얘기를 막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후배들이. 그래서 자기는 드라마도 안 본대요. 영화도 잘 안 본대요. 할 얘기가 없더래요. 근데 자기가 드라마를 안 본다는 얘기를 하면 좀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질문을 하실 건가요? 그 드라마 보니까 어땠어? 왜 이 드라마가 어떤 점이 재밌어? 이런 거. 맞아요. 좋아요. 그런 질문. 또 뭐가 있을까요? 드라마 얘기 좀 그만해라 씨. 그래서 지금 이런 질문은 어떤가요? 안 좋습니다. 최악. 근데 다행히 저는 드라마를 좋아해서 괜찮아요. 드라마 많이 그렇군요. 봅니다. 네. 그럴 때는 나의 삶을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내 드라마가 나는 진짜 안 보아요. 근데 이 세상엔 드라마를 좋아서 막 환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듣기 싫어 이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그러니까 내 지식을 하나 얻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이 세상에 이런 존재가 있구나. 그걸 위해서 질문을 하면 좋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차이점을 신기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라 차이점. 드라마 왜 봐? 나 너무 싫던데 대체 왜 보는 거야? 이런 질문도 되게 괜찮아요. 그런 말 해도 돼요? 나는 그럼요. 너무 싫은데 너는 왜 보냐고? 네, 이거를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한심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난 그렇게 나올 것 그게 같아. 티가 나면 안 돼. 경계하세요. 나와.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대체 왜 보는 거야?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질문을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내 감정을 표현하는 거, 상대방의 감정을 이끄는 질문, 그리고 주제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람, 그 사람과만 나눌 수 있는 대화를 해보시면은 아주 원활하게 내 편을 많이 늘릴 수 있게 될 겁니다.